요즘 여러분들 메모 정말 많이들 하세요. 제가 기록학자니까 메모를 많이 하는 이 문화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선. 그런데요, 메모를 하시는데 기억을 안 하려고 메모해 놓으면 기억을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는 메모를 베끼기라고 착각하고 베끼듯이 메모하시는 분들 계세요.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기록학자지 않습니까? 기록학자가 말하는 잘못된 메모 습관 세 가지로 제가 지적할 거고요. 이걸 지금부터 우리 같이 고쳐가자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거요. 이거 대부분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유, 제가 막 이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메모를 기억을 안 하려고 메모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방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키워드를 몇 개라도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면 그건 기억 안 하고 이제 메모장에 이렇게 보면 기억이 나니까 요 용도로만 메모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고는 안심을 해요. 다시 말해서 메모를 하고는 나중에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메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에 남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메모를 해서 기억하지 말아야지 하는 무의식이 작동을 하면은 기억날 것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꼭 그 메모를 봐야만 기억이 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니까. 이거는 정말 완전 꽝입니다. 우리가요,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걸 참고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메모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목적이지 거꾸로요, 메모는 기억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나중에 보면 되지 라는 무의식이 작동을 하면 엄청 많이 적으려고 기를 쓰는 케이스들이 자꾸 발생해요.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특히 이중 왜곡의 가능성을 낳는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 또는 심지어는 상사의 지시 내용을 들어 지시를 막 한 30분 했어. 얘를 빼오기 다 적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선 1차 왜곡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이 적을 때 발생합니다. 많이 썼지만 그것이 화자의 진심인지는 오히려 많이 쓰게 되면요, 진심이 무엇인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듣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빼오기 쓴 메모 자체가 1차 왜곡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걔를 들고 와서 책상에서 앉아서 읽어요. 해독의 오류의 가능성이 또 발생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의 얘기는 여기 있고, 자세히 메모한 것의 내용은 여기 있고,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은 여기에 있어. 격차가 이만큼 나버리는, 결국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방식의 메모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 바로 고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생각하지 않는 메모예요. 이게 이제 베끼기 메모인데요. 베끼기 메모는 절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메모는 생각이다 이렇게 딱 정의 내립니다.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임플리시트. 우리 내면에 그것을 해석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강의를 들었어? 그러면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우리 내면에 일단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내용을 다시 극단적으로 요약해서 메모하는 것. 이게 진정한 메모지. 다시 말해서 임플리시트 하지 않은 것들을 쭉쭉쭉쭉 적는 것. 이게 이제 베끼기, 속기 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메모법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메모한다는 것은 반드시 내 안에서 소화하고 그 소화된 것을 생각해내서 메모하는 거. 이게 메모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메모가 이해에 도움이 되고 메모함으로써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이 효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메모가 메모의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해서 적는 거. 이게 메모예요.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군 하고 생각해서 핵심만 끄집어내서 키워드를 적는 메모 습관. 요거 꼭 몸에 붙이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는요, 재활용하지 않는 메모의 문제예요. 자, 메모를 하면 자주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앞에 기억하지 않으려고 메모하는 거, 그건 들여다본다 그랬죠. 그것은 그 목적을 수행할 때만 들여다보는 걸 뜻해요. 제가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자주 전혀 구체적 목적 없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메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메모한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메모장을 자꾸 뒤적여보면서 빙긋이고, 그때 그 생각, 그 책에서 그러니,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메모를 재활용하는 출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메모를 했는데 책을 읽고 메모해 놓은 게 있고, 내 생각을 메모해 놓은 게 있고, 대화한 것을 메모해 놓은 게 있고, 얘가 뒤죽박죽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분류. 제가 맨날 333으로 편집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메모를 자꾸 들여다보면 머릿속에 얘하고 엮은 다음에 이 이야기를 여기다 추가하면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 하는 창조적인 생각을 메모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한 것을 자주 들여다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매일 밤 반드시 들여다보세요. 자기가 일상 기록해 놓은 거 있죠. 시간 쓰고 일 쓰고 시간 쓰고 일 쓰고. 플랜은 미래를 해 놓은 것이고 한 것을 쓰는 거예요. 요거 하신 분들은 일상 기록을 먼저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쭉 영화 보듯이 떠오를 수 있어요. 요 상태에서 그 뒷장에 가면, 제가 파코첼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매일 4쪽씩 메모하시도록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메모한 거, 그 전날 메모한 거 쭉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머릿속에서 자신이 메모한 것을 생각으로 돌려보는, 이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의 본질은요, 외부에서 입력된 것 혹은 내 내부에서 떠오른 것을, 두 번째 자기화,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세 번째 극단적으로 요약해서 쓰는 것. 이것이 메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유튜브 영상 들으시고요, 메모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구나 하고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불필요하게 힘만 많이 쓰고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고 좀 미련한 메모, 그런 거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모의 본질을 살리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모를 하면서 이해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파악력이 높아져요. 이런 강점을 갖고 있고요. 또 익스플리시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해력, 파악력을 통해서 안으로 넣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식으로 재해석한 상태로 익스플리시트 한다는 것은 기억에 더 선명하게 남긴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또 이렇게 메모한 것을 반복해서 읽어줌으로써 생각이 성장하고요, 지식이 더 풍요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또 갖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듣고 메모의 본질에 대해서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메모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또는 메모의 요령들 또는 잘못된 경험들, 그 무엇도 좋으니까 적극적인 댓글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요, 우리 좀 후회하거나 그러잖아요. 구상기록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전략적으로 바로 바뀝니다. 구상기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할 때 미리 구상을 하는 기록을 뜻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보통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권하는 것은 5분 전에 구상기록을 쓰라는 거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 이런 걸 구상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맡아서 지금 프로젝트의 어느 부분을 시행하고 있어. 그러면 그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거, 이런 거 다 구상기록에 해당하지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요, 공부를 지금부터 할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공부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미리 한번 보고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에 방점을 두고 내가 공부해야지 하는 것을 미리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공부에서는 예습 같은 성격이 되겠죠. 이 구상기록은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하실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구상기록을 쓰려면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뭔가 신호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노트를 펼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노트를 펼치시고 구상기록을 쓰는 습관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구상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요거는요, 잠재성하고 현재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내부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 중에 어떤 부분을 픽
픽업해서 현재성,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무엇인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거를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때는 이 안에 있는 잠재성은 액체 상태, 그래서 implicit 된 상태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죠. 그런데 얘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 그러면 현재성이 되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explicit 된 상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해. 그러면 그냥 만날 때 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지 하고 사람을 한번 떠올려요. 살짝 떠올리는 것도 이 속에서 겉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메모장에다가 사람 이름을 써요. 몇 시 누구누구 미팅, 이렇게 그냥 써보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요, 완전히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면서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출발 지점이 돼서 그 사람과 어떻게 만나야지, 만날 때는 뭐에 주의를 해야지, 그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 등등 생각이 줄줄줄줄 이어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구상 기록을 하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 잠재성에 있는데, 그것을 메모하기 시작하면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쭉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메모하는 것, 이게 구상의 출발이고요. 그래서 생각의 생각을 이어서 메모를 계속해가면 그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고 오늘의 만남의 성격은 이런 것이니까 나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그 사람을 만나야지 하는 아주 구체적인 구상을 우리 잠재성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어요. 이 끌어내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메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모 행위를 통해서 구상 기록을 미리 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만남의 완성도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자기가 그 만남을 주관하게 되는 성과까지 이 구상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얻어내실 수 있죠. 자, 조금 더 깊게 볼까요? 구상 기록을 하게 되면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상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자신의 내면과 소통한다는 첫 번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 자기의 잠재성에 있는 생각 중에서 어떻게 그를 만나면은 좋을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이 바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상 기록을 하면 할수록 전략형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거 제가 정말 권하는데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구상 기록을 먼저 다이어리를 펴고 쓰세요. 자, 사람을 다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일상 기록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시 다이어리를 펴고 일상 기록에 몇 시 누구누구 만남, 마음의 감동, 다음에는 구체적,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의 감동이 너무 좋았어,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만나는 게 좋겠어 하는 것을 자기가 쓴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남의 결과를 정리하는 효과를 가져요. 이 정리가 우리가 그 만남의 아웃풋이 추상적이지만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자, 구상 기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내면과 소통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전략적으로 그 행위를 하게 하면서 그 행위를 한 것의 아웃풋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일상 패턴을 몸에 착 붙일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구상 기록할 때 쭉쭉쭉 써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적과 목표예요. 내가 공부를 할 거야. 한 세트, 그러니까 45분 동안 내가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그 45분을 하기 전에 그 공부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몇 쪽에서 몇 쪽까지 할 거야. 이런 것도 목표에 해당하죠. 또는 행정법을 그냥 입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거야. 그래서 행정법의 제일 앞부분 총론에 해당하는 것은 45분 동안 완전히 이해해야지. 이런 게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구상 기록을 하면서는 먼저 목적을 기술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핵심 성공 요인,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죠. CSF,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그러죠. 무엇을 할 때도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떠올리는 습성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구상 기록을 안 쓰면 이런 습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내가 사람을 만날 거야. 그와 만날 때는 상품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마음의 소통을 할 거야. 이런 게 CSF에 속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운동을 할 거야. 요번 운동은 가슴이 턱 맺히는 수준으로 빨리 뛰다가 다시 푹 쉬어주는 느린 걸음을 했다가 빨리 뛰었다가 느린 걸음을 했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히 빨리 뛸 때는 호흡에 주의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죠. 이런 게 CSF예요.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지금 수강하고 있어요. 수강할 때는 키워드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적게 쓰려고 하면서 강사의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 이게 CSF란 말이죠. 이런 거를 쓰셔야 돼요. 세 번째는 프로세스와 아웃풋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구상기록을 쓰실 때는 항상 내가 하다못해 45분 동안 하는 일이라도 두세 개로 나누시고요. 예를 들어서 반나절의 일을 구상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나눠야죠. 처음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끝냈을 때 내가 최종 결과물, 아웃풋으로 뭘 취할 거야 라는 것을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모든 행동이 목적에 맞춰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내가 연상하는 아웃풋을 얻어내는 그런 행동 패턴이 몸에 착 붙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주관한 방식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그냥 휘둘리고 정신없이 그 일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아웃풋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구상기록과 일상기록을 결합함으로써 아웃풋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한 성취를 느껴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상이 신이 나요. 우리는 사실 매 순간 무엇인가를 누적시키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상기록과 일상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략적이고 또 정말 자기 스스로가 주관하고 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성과를 느끼면서 기쁨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실행하는 게 엄청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야, 실행만 하면 전략적인 계획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행의 성과가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둘 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둘 다 조금 부족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답은요, 계획, 전략 수립 이런 것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실행력이 엄청 좋은 사람, 이게 최고겠죠. 결국은요, 실천적 인간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계획과 벌떡 일어나서 실행하는 실천력, 이 두 가지를 잘 결합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실천적 인간형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갈 때 아주 유용한 도구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키미칸입니다. 여러분들요, 정말 멋진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한테 한 가지만 고르라 그러면 역시 습관입니다. 습관에 대해서 강조한 책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책과 상관없이 이미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런 습관이 몸에 붙는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실까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시뮬레이션 하듯이 생각을 쭉 돌려보는 것이죠. 나의 오늘 하루의 일상을 밤에 잠들 때까지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플래너를 쓰는데 오전, 오후, 저녁 정도로 나누어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플래너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가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자신의 아침에 시뮬레이션 돌려준 것을 자신이 실행하는 것이니까 일상 자체가 나다운 삶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 손에 핸드폰을 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책을 들고 움직이는 이런 습관들. 하루 일상을 쭉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해야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메모하는 습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메모하는 습관, 영상을 들으면 또 메모하는 습관, 책을 읽어도 메모하는 습관. 무엇이든 벌떡 일어나서 항상 주저하지 않고 실행하는 그런 습관? 밤에 자기 전에는 내가 오늘 보낸 하루의 일상을 쭉 영화 보듯이 되돌려보면서 나의 하루를 간단하게 평가하고, 우리 영어로는 see 한다 그러죠. plan to see의 see죠. 또 하루에 3가지 이상씩 자기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칭찬을 쓰는 그런 습관. 여러분들에게 이런 습관이 붙어 있다면 하루는 얼마나 충만하고 역동적으로 진행될까?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습관이 몸에 딱 장착된 사람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습관이 또 일주일 단위의 습관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매일 일요일 밤이 되면 그 다음 주에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는데, 아까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시뮬레이션 돌려주듯이 하루의 일상을 생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주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은 좀 듬성듬성 생각을 하셔야겠죠. 아, 요번 일주일에 나는 이거 세 가지는 반드시 정말 멋지게 한번 수행하고 싶어. 나는 요번 일주일에는 습관 중에서 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습관 하나는 항상 신경 쓰면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어. 등등의 일주일에 대한 생각을 쭉 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실 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CSF, Critical Success Factor가 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그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신경에 써야 될 거, 그 점에 대해서 신경만 쓰면 나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우리가 CSF라고 칭한다고 했죠. 일이 될 수도 있고 공부나 독서가 될 수도 있고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놀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일주일 단위로 쭉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로드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계속할 거야. 또 어떤 것은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할 거야. 이렇게 자신이 하려고 하는 어떤 타스크를 일정에 앉히는 것을 우리가 로드맵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을 매주 일요일이 되면 나는 생각하고 쓰고를 반복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생각만 하셔도 그렇게 살면 굉장히 나는 전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상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인생을 팍팍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계획 안에 자유가 있어요. 이때 주의할 것은 계획을 너무 촘촘하게 세우지는 않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CSF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월요일 날은 5가지를 하고 화요일 날은 6가지를 하고 수요일 날은 3가지를 하고, 이런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을 저는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단위는 그거보다 더 큰 차원의 아주 전략적인 수준의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일주일에 그것을 달성하면 나는 정말 충만한 일주일을 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붙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한 달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요, 한 달을 전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저는요, 매월 말일이 되면 제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인생지도 그리기, 나의 인생지도 그리기 방법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목표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이 사이드에다가 네모 박스를 쳐서 뭐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관계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칸을 만들어 놓고, 현재의 상황, 보통 as is라고 그러죠. 내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하고요. 왼쪽에는 나쁜 습관, 오른쪽에는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을 메모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성찰입니다. 매월 한 번씩은요,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또 매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전월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회고해 보면서요, 내가 전월에 좋은 습관으로 실행한 것이 뭐고 나쁜 습관으로 몸에 붙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메모해 보는 것을 저는 꼭 한답니다. 자, 습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저는 한 달 단위로 내가 이 한 달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이런 루틴을 잡아서 실행할 거야. 루틴 설계라는 걸 해줘요.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나의 꿈을 놓치지 않고 매월 한 번씩 다시 체크해보고 성찰해주고, 그 한 달 동안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함과 동시에 습관을 되돌아보고, 그 설정한 일을 너무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루틴에 의해서 좀 자동적으로 퍽퍽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루틴 설계를 해주고, 매월 이것을 말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해주는 그런 습관이 완전히 몸에 붙었다고 여러분들 가정해 보자고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전략적이기도 하고 자기답기도 하고, 또 실행력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거 다 말씀드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이 꽤 많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문제의식이 적절해요. 이런 것은요, 제가 기록학을 전공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저는 기록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을 실행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들께도 기록이라는 무기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겁니다. 하루 1분 기록하기. 일단 이 단어가 매력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못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하루 1분 기록하기를 몸에 착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하루 1분 기록하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24년 동안 명지대학교에서 기록하기라는 것을 가르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공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1분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뭐 외람된 얘기지만 저처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요. 요거 좀 처음에는 습관이 안 들어서 쉽지 않지만 2, 3일만 하셔도 여러분 몸에 착 붙일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기 바래요. 자, 핵심 원리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쭉 들었어요. 한 10분 정도 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여러분들 영상을 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서둘러서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거나 이제 다 들었어 하고 자리를 뜨거나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을 전철에서 보셨습니다. 10분 동안 쭉 봤어요. 그러면 보통 그 다음 영상으로 그냥 넘어가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영상을 들었으니까 우리에게 감각 같은 거로 남아있죠.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피부에 착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 배운 거, 경험한 거 이것을요 소비해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록은 그것을 소비하지 않고 누적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란 말이죠. 자, 어떻게 하라는 걸 의미할까요? 제 영상을 들었어요? 그러면 먼저 한번 생각을 해줍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였구나. 특히 이 부분은 내가 마음에 되게 드는데 이렇게 빨리 하면 10초, 많이 걸려야 1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제 영상이 한 10분이었다면 아주 강한 강도로 요약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냥 요약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특히 나에게 감동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식으로 머릿속으로 요약한 거예요. 이것을 하는 습관을 몸에 들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록 자체가 그다지 유용한 기록이 되지 않아요. 속기사처럼 막 베껴 쓰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총량이 많으니까 만족감을 가끔은 느끼게 해줍니다.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생각을 원천으로 하는 명시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가 좀 어렵죠. 우리가 기록학에서 그 원천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provenance라 그래요. provenance라는 것은 뭐 출처 이런 거죠. 기록을 하는 것의 provenance, 출처는 뭐라고요? 원래 출처는 우리가 책을 읽는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요 행위가 원래의 출처예요. 그런데 걔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주고 자기식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야. 극단적인 요약을 하면서 한번 떠올려주는 거. 요게 이제 요약적인 출처가 되겠죠. 요 요약적인 출처를 했을 때만 여러분들은 기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철에서 제 유튜브 영상을 봤으니까 노트를 꺼내고 손글씨로 그것을 기록하기는 어렵겠죠. 저는 많이 쓰는 방법이 텔레그램에도 있고 카톡에도 있는데요. 내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놓을 수 있잖아요. 걔를 켜고 문자를 씁니다. 키워드 몇 개만. 제 영상을 듣고 키워드 3개만 쭉쭉쭉쭉 썼어요. 요게 기록 행위예요. 요게 1분 기록이에요. 자, 이번에는 사람을 만났어요. 대화가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앉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메모장 같은 것을 펴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저 이야기는 너무 훌륭한데 그런 것은 키워드만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기자분들은 너무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정말 멋진 얘기야 하고 생각되는 것만 메모를 하시는 거죠. 이런 게 1분 기록이 아니고 뭐겠어요. 자,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1시간 정도 읽었어요. 책에서 많은 내용이 남죠. 그것을 책을 다 읽은 상태에서 1시간 읽은 상태에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지. 얘를 쭉쭉쭉쭉 쓰세요. 요거는 1시간 책 읽은 거는 1분 내에 적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한 3분, 5분 걸릴 수 있어요. 얘도 저는 통칭해서 1분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고 그것이 끝났을 때 한번 되뇌어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요거를 완전히 몸에 붙이시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착착착착 축적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는 기록형 인간이 되시는 거죠. 자,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1분 기록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 행위를 하면 요약적으로 기록을 하는 기록 일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메모와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요, 아니 너무 바쁘면 경우에 따라서 이걸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그것을 제가 1분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건 그 행위를 끝내면 시간 쓰시고요, 장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것을 키워드 몇 개로 쓰시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분위기 같은 걸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한 줄이 넘어가지 않게 쓰셔야 돼요. 이것을 제가 일상 기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동안 내가 공부를 했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머리 들고 생각하고 맞아, 내가 이거 되게 좋았네. 그리고 시간 5시, 그 다음에 에서 써주시고 6땡땡30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눈운동 독서, 글쓰기, 아이디어 이렇게 써주세요. 끝. 자, 아침에 전철을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전철에서 김 교수의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앉았습니다. 당연히 수첩을 꺼내놓고 8시 40분에서 50분 김 교수의 3가지 1분 기록 괄호하고 며칠 노력해서 습관 이렇게 끝이에요. 자, 11시에 어떤 바이어를 만났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와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11시부터 1시 20분 이렇게 써놓으시고 뭐 누구누구와 미팅, 그의 태도에서 배울 점, 요 정도로 메모를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요거는요, 제가 하루 1분 기록이라는 것에 1분 단위의 기록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오늘 하루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쭉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리스트형으로 남기시라는 거예요. 요게 1분 기록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커셀 다이어리 같은 다이어리나 자기의 메모 수첩에다가 자세히 쓰시고 하는 것, 얘는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리스트형으로 작성하는 1분 기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무슨 행동을 하든 자기가 1분 기록을 남기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이 한 것을 한번 되돌려서 생각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정리가 안 되고요.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지나간 경험은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첫 번째가 생각을 하게 한다. 두 번째는 간단한 리스트로만 쓰는 것도요, 저희가 이것을 explicit, 그러니까 밖으로, 주름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죠. 이걸 명시화라 그랬잖아요. 이 명시화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우리 뇌에 강하게 한번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대화하고 누구누구와 1시간 반 대화했다고 앞에 생각을 해주고 잠깐 1분 기록을 하는 것만으로도요,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행위를 하든 1분 기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은 1분 기록한 것을 점심 식사 전에 한번 보시고요, 저녁 식사하기 전에 또 오후에 한 걸 한번 보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한 거를 쭉 리스트 써놓은 거를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영화 보듯이 떠오르겠죠? 이렇게 자신의 하루의 삶을 1분 기록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사시지 않습니까? 과거가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경험들은 현재처럼 몸에 착 달라붙은 상태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세요. 금방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정도 이것을 반복해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엄청 변한 거를 느껴. 왜냐하면 지나간 것들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에 쫙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논리도 나오고요,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그 모두를 종합해서 제가 쓰는 용어가 통찰이라는 건데, 기록을 해서 자신이 경험한 거, 깨달은 거, 그것이 현재의 몸에 3개월 동안 내가 한 것이 한꺼번에 평면에 같이 쭉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좀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정말 풍요로운 그런 지적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요 세 번째, 그러니까 뭐 점심 저녁 자기 전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루를 쭉 기록을 통해서 되뇌어 보는 작업을 매일 한두 번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과거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느낌으로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성실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데 이 1분 기록은 정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바로 이 순간부터 1분 기록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일지식으로 쭉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그런 분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댓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이 채널은요, 특히 댓글을 통해서 지혜 나눔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채널의 성격도 갖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록 많이 하고 계시죠? 메모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또 영상 엄청 올렸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제대로 쓰셔야 돼요. 제가 정말 이거 안타까워서요,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오늘 송출을 하면서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키워드로만 메모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학자인 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방법 오늘 여러분들께 송출하겠습니다. 이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자, 제대로 쓴다. 이게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핵심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제대로 쓴다는 게 무슨 뜻인지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이게 제대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네, 우리가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책을 읽고 그 책에서 한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소화돼서 이 소화된 것을 겉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작용이냐면 일종의 생각작용 같은 겁니다. 자, 책을 읽었어요. 내 안으로 들어왔어. 이런 내용이었군. 아, 이거 내 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건데. 이렇게 생각작용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모두 똑같아요. 자기 안으로 들어왔다가 자기 안에서 그것을 소화해서, 다시 말해서 생각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감각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기도 하고 직관을 개입시키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강의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책 읽을 때 똑같습니다. 머리를 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안으로 집어넣어서 소화해서 그 소화한 것을 메모하느냐,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만의 극단적인 요약인데요. 제가 요약하라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어요.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요약해야 되고요. 또 자기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들 메모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과 관련된 것인데요. 부모 세대의 자식 교육 전쟁의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봉급의 격차가 평생 그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이 첫 봉급의 격차에 제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과 첫 직장을 향한 목숨을 건 전쟁들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이 전쟁이 아이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부모가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부모의 경제력, 문화력의 차이에 의해서 계층의 고정성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책으로 읽었다고 가정합시다. 자기식으로 간결하게 요약해야 돼요. 자,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해석하기도 하고 직관력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자기 안에서 이런 소화작용이 일어나세요. 아, 이 내용은 세습 중산층의 형성이네? 이렇게 전체를 표상하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이런 걸 써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읽은 것이 세습 중산층의 형성이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시 표시하고요. 첫 봉급 격차가 평생의 계층 차이로 고정. 대시하고 대입, 첫 직장 취업에 목숨을 건 전쟁. 대시하고 부모의 경제력과 문화력의 결정 변수로 부각.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메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
세습 중산층의 형성이라는 것만 떠올리면요, 나머지 제가 대시로 3개 쓴 거 있죠, 걔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소화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는 형태로 자기 언어로 또는 자기의 논리로 재정리해서 극단적으로 요약해서 메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좀 느끼셨을 겁니다. 자, 3번째, 가끔 보면서요, 아하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쓰면은 보고 싶어집니다. 요컨대 쓴 걸 보고 생각할 거리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자세히 써놓는 상황을 여러분들 연상해 봅시다. 우리가 메모 많이 하라고 하니까, 기록 많이 하라고 하니까 막 자세히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얘를 보시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세히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책 읽듯이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은 걸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메모한 것을 읽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메모하는 것을 본다고 표현하죠. 아까 세습 중산층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단어의 조합을 한눈에 그냥 톡 보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야. 책은 읽어야죠. 문장을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메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요 점을 여러분들이 착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키워드만 써놓은 메모는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세습 중산층의 형성이라는 키워드를 척 보고, 그러면 나머지 내용이 쭉 딸려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걸 가지고 생각을 되뇌어 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말해 보기도 하고, 요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 3가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제가 이런 걸 계속 이렇게 강조하느냐? 메모의 핵심 원리가 명시화와 자기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시화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이 많죠. 영어로 얘기하면 explici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x, 밖으로, 플리, 뇌 주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리라는 게 주름이라는 어원이거든요. 인플리 하면은 어떻게? 뇌의 안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익스플리 하면 뇌의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시화를 반복하되 그 내용을 자기화해서 반복하라. 이게 메모의 핵심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쓰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에 넣어야죠. 쓰면서 어떻게 해요? 쓰면서도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쓴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생각에 한 번 더 넣죠.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하거나 한 번 더 메모하면 다시 꺼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명시화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작업을 메모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생각을 반복하기 위한 도구, 이것이 메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메모를 잘하는 사람은요, 써놓고 반드시 그걸 보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쓸 때도 그것을 턱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막 길게 쓰거나 설명을 다양하게 붙이거나 이렇게 안 하겠죠. 더 좋은 방법은 글씨 몇 개 쓰고 그림으로 그리면 더 좋지 않겠어요? 턱 보고 연상이 되니까. 그래요. 메모의 요령은, 메모는 결국은 그 메모를 보고 생각을 반복하기 위한 도구라는 그 본질에 접근해 있는 사람은 메모도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쓰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하면서 쓰기, 또 그 써놓은 것을 생각하기 쉽게 쓰기, 이게 제대로 쓰기라는 거죠. 네, 오늘 제가요, 그동안 메모와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가장 엑기스가 되는 것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살려가면서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메모와 기록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로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